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네, 2월 26일이죠. 네, 2월 26일 토요일 아침. 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바람이 좀 약간 차가운데요. 그런데 좀 괜찮습니다. 바람은 차지만 좀 괜찮다 라고 느껴지는 거는 기온이 역대급 기온입니다. 지금 영상 3도 되겠습니다. 아주 따스운 날씨. 기온 자체가 높아서 바람이 불어도 살랑살랑 약간 봄바람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침 걷기에 단련이 돼서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침 걷기 좀 이런 시간에 나와서 걷는 분이라면 조금은 이 좀 추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저는 막 상대적인 이제 비교를 해보잖아요. 어제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 날씨가 따스워졌어요. 이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거나 걸은 지 좀 오래된 그런 분들은 조금 복장을 갖춰서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이네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미세먼지가 좀 높죠. 미세먼지 수치, 초미세먼지 수치가 좀 높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도 미세먼지 수치가 좀 높네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필수고요. 이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그래서 딱 기온을 보는 순간, 네이버 날씨에서 오늘 기온을 보는 순간 바로 그냥 귀마개를 그냥 빼고 나왔는데요. 살짝 귀마개 그냥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저 앞에 트럭이 있는 관계로 약간 노선을 좀 수정을 하고요. 약간 어두운 지대로 좀 왔는데, 제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동쪽 하늘이고요. 저는 서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 불빛이 밝아가지고 밝은 지점 들어왔고요. 여기도 밝은 지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간혹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길 위에서 보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이 좀 많네요. 저쪽으로 저렇게 가야겠네요. 오케이. 코스는 이렇게. 어제 금요일날 웨이트를 했어야 됐는데
약간 시간 관계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못했거든요. 어제는 웨이트를 하기보다는 약간 만찬을 좀 즐겼죠. 약간 또 반주를 곁들이면서 좀 타이밍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어떤 웨이트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좀 식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넷플릭스 새로운 드라마가 또 하나 열렸더라고요. 어제자죠.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잖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은 형법이 아니고 소년법으로 이제 다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이 훨씬 가벼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경찰 드라마 하나 있었죠. 대략 16년도? 17년도?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라이브라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TVN에서 방영했던 것 같은데요. 주인공 배성우, 그 다음 배종옥, 둘이 부부로 나왔었죠. 경찰로 나왔습니다. 경찰 부부로 나왔는데요. 거기 그 드라마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 그런 어린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떳떳하게 경찰을 마주 보고는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촉법 소년이라서 이거 뭐 나는 벌을 안 받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참 진짜 좀 얄밉죠. 얄미운 걸 넘어서면서 어떤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때. 그래서 이런 어린 학생이지만 소년에 속하긴 하지만 이런 소년들을 그래도 나쁜 짓을 저지르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말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이 돼 나가야 될 겁니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초등학생들의 세계 말이죠. 초등학생들의 세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심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생들의 세계가 동심의 세계인가요?
물론 순수한 친구들도 있고, 예, 그 순수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 세계 자체를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쪽에 가깝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그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동심의 세계보다는요, 어른들의 세계와 훨씬 더 유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친구들도, 그 초등학생들, 어른들의 그런 말, 행동, 움직임, 그런 성향들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특히 자신의 부모한테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을까요? 사실 아이들한테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진실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순수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넷플릭스에서 새 드라마가 하나 또 이렇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김혜수 배우 주연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넷플릭스는 이제 장점이 정주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바로 그게 이제 열리자마자 이제 완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열렸기 때문에 제가 완결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소년 범죄, 촉법 소년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로 아이들의 세상이 말이죠, 아이들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냐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른들도 말이죠,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 순수했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좀 조작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당시를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억을 해보면, 물론 완벽하게 그 시절을 기억해내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그래도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아본다면, 그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흡사 어른들하고 유사하지 않았던가요? 가장 단적인 예로 편가르기, 편가르기 하는 습관은 그대로 그 초등학생들의 그 세계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집단 괴롭힘 같은 거 뉴스에서도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보도가 되는데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게 유사한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고스란히 그 초등학생들의 그 생활 터전에서도, 그 세계에서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차이는, 어른들 세상하고 차이는요, 세부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이게 디테일하게 막 차이가 나나 비교를 하나, 이 부분일 뿐이지 큰 맥락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그 세계도 어른들 세계에 못지않게 이런 지금의 세태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래도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은 좀 정의로워지려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 어른들의 세상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의 그 세상을 반영을 한다고나 할까요? 단순히 우리는 막연하게 그 초등학생들의 세상은 정말로 순수할 것이다, 나도 저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순수했는지.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70년대 때는 어떤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또 많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는 MZ세대, 그 중에서 Z세대, 그 이후에는 또 알파 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 세대.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각종 다양한, 선택하기조차 힘든 그런 정보의 바다 속에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가 걸릴지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힐지는 예상하기조차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쩌면 좀 더 절실하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정보의 바다에 노출이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정보들이 하나같이 고품격, 유익한 정보들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들도 넘쳐나고 있고요. 해로운 뉴스들이 또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이죠, 본인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스스로를 또 돌아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좀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세계를 이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되기 전에 이런 무수한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이 된다면 그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그런 어린 소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접하고 있죠. 그 머릿속에 만약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디테일에서만 차이가 나겠죠.
어떤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디테일, 그 디테일 외에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면에서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심판 같은 이 드라마를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그 다음에 소설 막 많잖아요. 그걸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소년들이 말이죠, 그런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 숨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소년범죄.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과연 나이가 지금 특정 연령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다른 취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뭐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쓰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걸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말이죠, 시대상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개인 자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을 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참 벌이라고 할 수 없을 수준의 그런 가벼운 처벌만을 하고요. 쉽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그런 소년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 자체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더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돼버리는 결과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소년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동기가 뭔지, 그걸 하나하나 어떤 보편적인 기준으로 정하기는 쉽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어떤 보편적인 기준 자체를 정할 수가 없다면 그거를 동일하게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 이 소녀는 그랬을 것이다, 어떤 법적으로 어떤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지른 범죄는 어른이 저지른 범죄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가벼워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예전에 그 영화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 범죄의 예정자를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지르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바로 이제 판정을 내려버리고 잡아 가두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만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긴 했지만요. 말하자면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뭐 잘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느냐. 즉 사람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사람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진짜 심리학, 생물학, 의학, 그게 포괄적으로 학문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사전 범죄 예방은 못할지라도 사전적으로, 물론 사회 자체적으로는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논외로 하고요. 시스템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전적으로 범죄 예정자를 잡아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후에 발생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당한 대응, 처벌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겪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미 지나온 그 시간들을 마치 좋았던 부분들만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 그런 경향들, 그것 때문에 그게 반추가 돼가지고 거꾸로 지금의 학생들의 그 세계도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학교 폭력만 생각해봐도
보통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그 폭력 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줄 몰랐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집에서는 착한 아이라고, 아마도 나쁜 친구들한테 꼬여가지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그 나쁜 친구가 바로 본인들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자기 위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서는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한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인식, 그게 부족하죠. 귀찮아하죠. 번거로워하고, 그 세계에 발을 담그는 거를 귀찮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이 뭐 애들인데, 애들끼리 하는 건데, 지금 학교 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런 부모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진실에 또 더 다가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열어놔야죠.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개인이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무조건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일이나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회가 좋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느냐,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토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일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